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하라고 한다. 정말 맞는 말이다. 그런데 정말 웃기는 것은 그런 정말 옳은 명언들이 학교 내에서 마치 진리인 양 설파되고 있다는 점. 정작 학교 내에서의 공부와 실질적으로 평생을 할 수 있는 공부란 다르다. 실질적으로 평생을 할 수 있는 공부란 평생에 걸쳐서 몇십 년 그리고 몇 년에 걸쳐서 나 자신에게 진정으로 축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공부의 경우에는 그저 시험 기간에 잠깐, 그마저도 성적이 좋지 못한 대다수의 비율을 차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패배감과 열등감만을 심어주게 되며 종래에는 아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몇 년, 수십 년에 걸쳐서 가꿀 수 있는 기회 그 자체를 부정하고 자신을 단정지어버리게 된다. 나는 첫 발을 잘 못 떼었으니까, 나는 첫 단추를 어차피 잘 못 꿰었으니까, 그 상태 그대로 학교 성적 안에서의 경계에서만 머무르며 추후에 그 어느 부당한 대우를 당하건 얼마나 비참한 삶을 겪건 그것이 당연한 수순이라며 순전히 본인의 탓으로 돌리고 그리고 전체적인 사회조차도 그것을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과연 정상일까? 일반적인 대한민국 사람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래로 고등학교 교과를 끝마칠 때까지 12년 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 그 12년 의 시간 동안 준비하는 것은 사실상 진정한 의미의 축적에 대한 공부가 아니라 늘상 자기 자신이 시험대에 놓여지며 줄 세워지는 것뿐, 그리고 결과에 철저하게 순응하는 것뿐이다. 상위 1% 극소수에 해당하는 최상위권이 아니라면 나머지는 그저 그런 대우, 그저 그런 삶을 순응하게 되며 살게 된다. 만약 100번 양보해서 정말로 나이든 세대들이 강조했던 것처럼 좋은 대학만 간다면 그 이후의 인생은 무조건 탄탄대로 풀린다라고 가정을 한들 순전히 시험이라는 틀 안에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소비되는 인생에서 12년간의 시간은 너무 큰 낭비의 시간이다. 12년이라고 하면 사람의 평균 수명을 80세로 잡았을 때 인생에서 약 6분의 1의 비율에 해당하는 엄청난 시간이다. 이 모든 시간을 단연간에 걸쳐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점점 내용이 축적이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면 학교를 졸업하는 시점 즈음에는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고등학교를 입학하는 8살 배기 어린이한테 무엇을 가르친들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며 학원이나 학교 따위 쓰레기 같은 굴레에 대충 집어넣어 시간을 때울 궁리를 한다면 그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다. 사람은 엄연히 단연간의 축적 위에서 진정한 자기 자신의 소유물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동물이지. 열정이라는 개념 아래에서 비현실적으로 자기 자신을 극한으로 몰아붙이기를 강요당하며 수능이나 시험에 임박한 1, 2년 만에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태어난 동물이 아니다. 실제로 매일 밤 10시까지 학교에 남아 야자를 하는 한국인들이 중학교 시절부터 고등학교 시절까지 학원을 다니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거진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14시간을 넘게 공부라는 테마에 집중하는 한국인들이 막상 고등학교 교과까지 졸업하고 나면 기본적인 영어 하나도 제대로 못한다. 12년의 교과 생활 동안 학교 교과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과목을 짚어 던져버리고 순전히 영어만을 하루에 0단어 하나만 외운다고 가정해봐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의 시기 즈음에는 영어 그 자체를 영문으로만 박사 논문급의 어휘력 문장력을 모두 구사하며 자유자재로 쓸 능력이 충분히 축적이 될 수 있는데 신기하게도 정작 정말 그렇게 하루 14시간 동안에 피나는 노력을 한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졸업할 때 즈음에는 작문도 해석도 회화도 무엇 하나 제대로 완성이 되어 있지 않지. 정말 우스꽝스러운 상황이지. 단순히 영어를 못했다는 게 아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른 과목들도 똑같이 못하는 문외한이 된다. 수학, 역사, 법률, 제2외국어 등 반드시 영어가 아니라도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사람이 드물다. 왜 그런 일이 생겨나느냐? 애초에 학교의 교과 과정은 진정한 의미의 배움이나 공부가 아니면 단연간 축적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포커스가 되어 있지도 않다. 순전히 사람들을 줄 세우고 그 속에서 너가 제대로 못했으니까 이런 대우를 마땅히 받아라 라는 수능의 틀을 세우거나 아니면 야 내가 비록 상위 1%는 아니어도 너보다는 나은 거야 어딜 감히 내 미팅 주제에 이런 말을 해 라거나
야 너는 어차피 이 세계에서 도태되고 낙오됐으니까 감히 이런 내용을 언급할 자격조차 안 되는 건데 왜 그렇게 말이 많냐? 라는 식의 마인드만을 심어주는 곳이기 때문이지. 상식적으로 시험 기간 때만 잠깐 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시험 공부한 내용을 모조리 잃어버리는 수순이니 이상하지도 않은 결과 아니겠냐? 그리고 대한민국 학부모들은 사회생활을 심어준다, 열심히 하면 다 된다, 라는 뭉뚱그려진 추상적인 개념 속에서 자기 자식을 극한의 비효율인 학교나 학원에 월에 몇십만 원에 달하는 돈을 써가면서 처박아놓고 스스로를 부모 노릇 잘했다고 대견해하지만 그것 역시 코미디가 따로 없다. 사실 진짜로 일어나는 현상은 새하얀 무맛의 사탄 같은 자기 자식을 초콜릿 맛, 메론 맛, 오렌지 맛, 사과 맛 이런 각종 맛이 첨가된 뽑기에 넣어서 돈 몇 푼 넣고서 머릿속으로 기대하기로는 새하였던 자기 자식이 순수한 초콜릿 맛 혹은 사과 맛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런데 실제 결과물은 초콜릿 맛 플러스 메론 맛 플러스 오렌지 맛 플러스 사과 맛 이 뒤죽박죽 섞여버린 초메오사 맛이 되어버리며 사실 실제로는 초콜릿 맛, 메론 맛, 오렌지 맛, 사과 맛 이런 긍정적이고 맛있는 맛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학교라는 뽑기 기계 안에는 똥맛, 오줌맛, 담배맛, 구토맛 이런 맛들도 같이 존재한다. 때문에 실제 결과물은 초메오사 똥오당구 맛이 된다. 12년 동안 돈까지 쥐어주면서 자기 자식을 막연하고 랜덤한 뽑기 기계 안에 돌리며 그 행위를 반복한다. 그리고 12년 위 끝에서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것은 초콜릿 맛, 사과 맛, 오줌 맛, 똥 맛과 같이 결국에 어느 맛이 선호되느냐일 뿐. 결국에 그런 식으로 보내버린 12년 위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차라리 안 좋은 결과라도 오줌 맛, 똥 맛이라면 깨끗하게 스스로를 인정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도저도 아닌 초메오사 똥오당구 맛 사탕은 자기 자신의 위치를 자기 자신도 헷갈려하기 때문에 어중간한 위치에 껴서 자기 자신을 위로하며 그냥 이 상태로 안주해도 된다고 여기지. 안 좋은 쪽으로 획일화된 똥맛이나 오줌 맛보다도 이도저도 아닌 편에서 발전 없이 언제까지나 사람을 안주하게 만드는 초메오사 똥오당구이 더 최악일 수도 있다. 학부모들도 사회생활을 지칭하는 게 정확히 내 자식이 앞으로 높은 분들을 위해 사회에서 밑바닥 깔아줘야 하니 순응하고 자기 위치를 수긍하는 그런 법도 이제는 터득하고 스스로 패배감에 절어 그런 밑바닥 인생을 살게 준비를 슬슬 해야지. 어서 학교에 보내서 뭉뚱그려지고 무의미한 시간 안에서 자괴감만 들게 하고 감히 입시 공부 외에는 아무 테마도 축적하지 못하게 하자. 라는 걸 사회생활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다면 자식을 학교나 학원 따위에 보내면서 고스란히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그 행위가 철저하게 맞는 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큰 괴리가 발생하는 것이 그러면 네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걸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반문을 하며 자기 자식을 꾸짖거나 내던져진 학생을 꾸짖는데 열정, 노력, 열심히 이따위 추상적인 단어들로 무장한다면 그 어느 사람에게나 똑같은 말을 역으로 할 수 있다. 학부모 된 입장에서 자기 자식이 야 이 한심한 부모놈아 넌 왜 제대로 노력 안 해서 판사 못 됐냐? 야 이 한심한 부모놈아 넌 왜 열정이 없어서 삼성 같은 기업 못 일궈서 우리 가족 이렇게 흙수저 거지로 살게 하냐? 아니면 길 가는 노숙자 머리를 한 대 때리면서 야 이 한심한 놈아 너 왜 열정과 끈기가 없어서 그따위로 살아? 넌 노숙자 잘된 거야? 이 못난 노숙자놈 넌 원래 그렇게 살아야 돼.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는 불쌍한 남의 배경과 정확한 연계 과정은 묻지도 않고 죄책감, 죄의식만 심어주고 나에게는 그런 남을 얼마든지 비웃고 하대할 수 있는 당위를 심어주는 극심히 취약하고 역겨운 단어들이다. 단지 나이 어리고 못 모르고 어리숙한 학생에게 더 잘 먹힐 뿐이지 사람 자체를 과학적이고 세부적으로 환경부터 행위까지 모든 것을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열정, 노력 이따위 추상적이고 뭉뚱그려진 그릇과 개념으로 정의하려는 것도 잘못된 행위다. 실제 사람의 행동 메커니즘은 정교한 기계와 같아서 보다 훨씬 상세하고 구체적인 매뉴얼을 요구하지만 대다수의 대한민국 사람 모두들은 모두 이런 추상적이고 얼토당토 않는 뭉뚱그린 얼렁뚱땅 개념에 싸잡혀서 매도되고
죄의식을 느끼고 아무리 노력하고 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한들 인정받지 못하고 끝에 가서는 패배감만을 느끼게 된다. 현재 대한민국의 학업 시스템이란 바로 그런 것이다. 어차피 학업 시스템의 승리자가 해당 교과 시스템을 거친 상위 1%만이 인정을 받는다면 나머지 99%인 대다수가 자연스럽게 패배자의 굴레로 흘러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학업 시스템이고 공부의 의미다. 아무리 천성이 모자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12년간의 시간이라면 어느 한 분야에서 긴 시간 내용이 축적이 되어 숙련자가 될 수 있고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시간이지만 정작 대다수의 대한민국 사람에게는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어딘가 모르게 속았다는 찜찜함과 그렇다고 해서 남이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방식의 억울함만이 잔존한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 빗바래고 초라한 패배감만이 있을 뿐이지 아무런 소유물도 아무런 축적된 것도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단언하건대 이것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틀린 방법이다. 많은 경우에 수에서 작은 하나의 부분만 틀린 것이 아닌 처음 시작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모조리 틀린 방법이다. 12년의 시간 투입 대비 무엇 하나라도 실효성이 있고 실용적이고 전문성이 있게끔 설계된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존재하는 대한민국 내부의 교육 시스템들은 학부모들과 학생의 대학 등록금과 학원비, 강의비를 빼먹으며 사실상 사교육계의 강사들 그리고 전국에 설립된 수백 개의 대학 또는 학교의 교직원들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시스템일 뿐 전혀 학생들 그 자체를 위한 시스템이 아니다. 나이든 세대, 윗세대는 당연히 그 시대에는 무조건 대학을 나와라, 무조건 학교를 졸업해라 얘기하겠지만 그것은 대학 나오던 사람들이 10% 남짓한 시대의 옛날 얘기이고 대졸이 90%에 달하며 그 대다수가 열심히 사회 소모품인 회사원으로 살아가는 지금의 얘기랑은 맞지 않는다. 고로 그런 진짜 뭣도 모르는 조언을 충고랍시고 하는 나이든 사람도 잘못이고 그런 이야기를 고지곧대로 주관없이 믿고 따라가는 사람도 잘못이다.